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식입니다. 후보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방송이 중요한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안동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지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순서로 문경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경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초청회 후보 연설회 편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바랍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며 총 3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배정했습니다. 소개는 앉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기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시장 후보 기호 1번 박영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고윤환 후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고윤환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6번 무소속 신현국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6번 신현국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문경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을 한 것으로 토론회의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당 2분간의 기조 연설을 들은 후에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각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 1분 30초간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각 후보는 2분간의 공약을 발표하고 남은 두 후보가 발표자에게 각각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해서 공약을 검증합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후보자 스스로 총 6분간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이 이어집니다. 각 후보는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 다시 공통 질문을 하고 끝으로 각 후보에게는 2분씩의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질문은 사회자를 거쳐야 합니다. 각 질문과 답변 10초 전에는 노란색의 예구등이 들어오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등과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우선 후보자에게 기조 발언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박영기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주 문경 예천 지역위원장을 지내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에 동참해온 문경시장 후보 기호 1번 박영기입니다. 저는 오직 뚝심과 자존심만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왔습니다.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역경제와 연간 1,400여 명이 넘게 줄어드는 인구 감소가 우리 문경시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경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고 반드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시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투철한 시대 정신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경의 지방 정권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방 정권이 교체되어 기호 1번 박영기가 시장이 된다면 집권 여당인 중앙당의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문경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농민 등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과 정부와의 네, 다음은 고윤환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역시 이분들입니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고윤환입니다. 먼저 봄철 이상저온으로 사과 낙과 발생 피해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장래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예산 6,200억 시대를 여는 등 재정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864억 원 규모의 도심 재창조 2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로 전선 지중화와 3.1역장 여관 주차장 조성, 모전천 정비사업 등 점촌 구도심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과 장애인 체육관, 흥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 문경문화원과 흥덕 종합사회복지관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기 제2 일반산업단지에 24개 기업과 1277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현재 공장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경 사과와 오미자, 축산 등 농업 예산을 크게 증가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썼습니다. 농촌진흥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읍면동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지난 3년간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11.3%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한국 지방 브랜드 경쟁력 지수 조사에서도 문경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저 고윤환은 시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는 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9천억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현국 후보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2분입니다. 말씀 시작하시죠. 먼저 냉해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침 인사차 인력시장에 들렸습니다. 그때 한 노동자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나쁜 일자리라도 상관없으니 제발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 바로 앞에서 순번이 끝나고 그날 일이 없어 그냥 기거하는 그 기분을 저보고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쁜 일자리라도 많이만 만들어 달라는 그분의 얘기가 지금 우리 문경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문경 인구가 3,000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7만마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자동적으로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중앙시장, 흥덕시장도 장사가 안 됩니다. 농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 오미자, 한우 농가가 농사는 잘 지어놔도 팔기 어렵습니다. 경쟁력이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객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경 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입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문경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 문경 아닙니까? 우리 문경, 자랑스러운 문경,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신영국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제가 각 후보에게 3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21년 개통되는 이천 문경 간 중부 내륙 고속철도로 인해 문경시는 수도권과의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큰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고윤환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문경을 중심으로 전개될 열십자 철도망 시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이 증대하고 기업 입지 조건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경읍에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억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국토부에 투자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100만 제곱미터의 신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저거 입지 선정을 위해 현재 기본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일반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문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민회관을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TV 홈쇼핑 등의 문경 사과, 오미자, 표고버섯, 문경 한우 등을 많이 홍보하여 농가 소득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현국 후보자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2021년도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은 우리 문경의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대응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빨대 현상으로 지역이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편리해진 교통망을 이용해서 제가 공약한 2개의 대학 유치에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서울에 현재 있는 한국체육대학과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를 숭실대 문경연수원과 연계해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공약 중에 하나인 현재 뜨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의 산업, 게임 산업 유치에도 고속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편 아울러 이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문경 세제를 축으로 한 케이블카, 영상문화사업 등에 대한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에 염두에 두고 또 편리해진 교통망을 위해서 문경을 종합물류센터로 만드는 데도 이 철도가 큰 보탬이 되어서 새로운 문경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박영기 후보 답변하시죠.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중부 내륙고속철도 개통은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교통체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에 역이 생기고 역세권 개발을 하여 관광객과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경 세제와 더불어서 역세권 개발을 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소요는 적당한 거리임을 감안해서 역세권 개발로 물류 전진기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경온천과 연계하여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향후 동서 내륙 고속철도와 동서 육축 고속도로를 연계한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향후 점천을 통과하여 상주, 김천으로 연결을 한다면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에 지대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문경세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잠시 스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 인프라 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후보들에게 1분 30초씩의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신현국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이 관광 분야의 위기입니다. 관광객이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 없어서입니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문경 세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일원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중단된 SM과의 영상문화사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도 활성화시켜서 문경온천의 제2전성기를 마련하여서 문경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성 진남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출렁다리도 설치하고 고모산성 주변을 또 다른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동로 경천댐, 영순의 백포 검포를 중심으로 한 수상 스포츠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구축된 관광 자원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따로 논다는 지적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해서 관광지와 중앙시장, 흥덕시장, 그리고 문경 전통시장까지 연결해서 이러한 관광객들이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아랫목이 떳떳하면 운목도 떳떳하는 그런 논리로서 관광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관광으로 자리매김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기 후보자 순서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문경 세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많지만 스쳐가는 관광에 그칠 뿐 머물다 가는 관광의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물다 가는 관광을 위해서는 대중관광은 물론 가족 단위의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하나뿐인 골프장도 더 확장해서 늘리고 가족 야영장, 자동차 전용 극장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체육 동호회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체육부대와 연계하여 전지 훈련단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워터파크와 놀이동산, 유서 호스텔을 통한 수학 여행단 유치와 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K-팝 공연장도 마련하여 힐링을 할 수 있는 관광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호텔 시설을 보강하여 국제회의장과 각종 회의 및 세미나를 유치하여 문경 골프장과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반드시 머물고 가는. 네, 끝으로 고윤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패턴이 가족 관광, 체험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옷도 캠핑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은 1119억이 투자된 문경 에코랄라와 진안 유휴양촌, 오미자 테마파크가 금년 하반기에 완공되어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또한 문경 고유지구에 아리랑 민속마을 등 단상권역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경역에서 하천을 따라 문경 세제까지 걸어갈 수 있는 향기로운 길을 구상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문경 세제 초고천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170억 예산이 투자됩니다. 아울러 애완동물 천만시대를마다 문경세제 입구에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관리센터와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맡겨놓고 즐겁게 관광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경세제 미로공원, 삼북 돌리네 습지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여름 말이면 총 200실 중 1단계 공사가 완료된 100객실 80실의 라마다 문경세제 리조트가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성 콘도도 곧 착공 예정으로 문경의 최고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4년간 접수된 유권자 희망 공약을 분석한 결과
아이가 키워드인 공약에 가장 관심이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임신부터 양육까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이용하십시오. 이번에는 박영기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먼저 가임 여성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문경시의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신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전, 사후 모든 검사에 대하여 무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는 축하금으로 일시금 300만 원과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는 일시금 500만 원과 매달 10만 원. 셋째는 일시금 1천만 원과 매달 10만 원. 넷째는 일시금 2천만 원과 매달 10만 원. 다섯째는 일시금 5천만 원과 매달 10만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키즈 카페도 멋지게 만들어 엄마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처도 공간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윤환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문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인구 정책팀을 우리 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문경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보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출산 장려금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보육 책임 문제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24시간 아이 돌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모가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울 때 언제든지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에서 갖출 생각입니다. 부모들이 또 많이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 영어 교육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결혼 문화를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초중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신현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아이들이 보배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문경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1년에 500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명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 문경에 산부인과는 있지만은 조산원이 없어 아기 낳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시보건소 산하에 시립조산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바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또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수당도 내년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9세에서부터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구직자에 한하여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출산율 증가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했지만은 실제 출산율 증가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라 하더라도 출산 장려금 지급은 확대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말 시의 모든 행정 중에서 출산 또 임산 부의 최우선적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2분간 공약을 발표하고
남은 두 후보가 각각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니다. 모든 질문은 30초, 개별 답변은 1분 30초, 보충 답변은 1분입니다. 그럼 먼저 신현국 후보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저희 공약은 크게 5개 분야로 요약됩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저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경제는 돈이 돌아야 합니다. 돈이 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과 숭실대 제2캠퍼스를 문경연수원을 확대 개편해서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 부분이 우선 공사 현장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스포츠 경기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단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입니다. 쌀의 경우는 현재 상토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르신애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토를 대체해서 육묘를 곧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과의 경우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팔기가 힘듭니다. 공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농가의 꿈, 사과 공판장 건설하겠습니다. 오미자의 경우 문경 오미자가 최고인데 최근 들어서 유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통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산하에 오미자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수매와 가격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문경 세제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하고 온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진남교에 출렁다리 해서 또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교육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교육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흥덕동 개발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공약에 대해 남은 두 후보께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기 후보, 신영국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립니다. 먼저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대학이 시골로 오기는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시게 될런지 묻고 싶고 그리고 그 세제의 영상복합 영상단지 이게 아마 전에 시장하시다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다 하는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신영국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체육대학이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유치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한국체육대학 지방 이전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 이전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은 2개 단계를 거쳐서 한 체대를 문경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방 이전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기초가 됐습니다. 이제 지방 분권의 다음 단계는 학교 옮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 못 옮깁니다. 연고대 못 옮깁니다. 한국체육대학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서관이라든가 청와대를 찾아가서 또 국회를 찾아가서 한 체대 이전에 대한 설득을 하고 이전이 결정되면은 그때 가서는 곧바로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으로 체육대학이 와야 된다고 설득해서 체육부대가 문경 유치될 때처럼 1%의 가능성도 없던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문화복합도시 SM가에 취직하는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6년 전에 하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새로 출발해서 새로운 문경의 역사 만들고자 합니다. 네, 박영기 후보 추가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그 태릉 선수촌이 지금 진천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체육대학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국방부의 체육부대보다는 태릉 선수촌이 옮긴 진천하고 관련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 생각하면은
옮기는 게 상당히 힘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영국 후보 이번에는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군체육부대에 유치하려고 할 때 문경시청 공무원들조차도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 불가능하지 않다면 하자고 해서 이뤄냈습니다. 한국체육대학 지방 이전이 결정되면은 진천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이 경쟁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 경쟁지역으로 나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1%의 가능성으로 돌파했던 체육부대에 유치할 때 그 정신과 그 자세로서 모든 분을 만나고 또 저에겐 든든한 문경시민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문경시민 모든 분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한 체대 문경유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윤환 후보 질문해 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공평의 자동차용 와이어 생산업체 캐프 문경 공장이 있습니다. 신영국 후보 시절 2008년에 시와 투자 협약을 했고 공장도 준공되지 않았는데 진입도로 5억 8천만 원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지금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가동하지 않고 문 닫고 있습니다. 공장이 다 섰을 때 해줘야 되는데 미리 해준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신영국 후보 답변하시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후보 지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문경에는 인구 감소가 문제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학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학교든 기업이든 우리 문경에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장도 기업도 학교도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방으로 오기도 힘들고 지방에 오면은 그만큼 인력 갖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이전되고 부도가 나고 잘못 일어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치 과정에서 정말로 공무원 포함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도 거침없이 해드리고 그래서 잘 운영되다가 경기가 나빠지고 내외적인 어떻든 여건이 나빠져서 그 회사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할 당시는 상주도 그렇고 상당히 유망 기업으로서 활동도 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철저하게 유치하겠습니다. 네, 고윤환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봉용 산업단지가 10년째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영국 후보께서 2011년에 이 산업단지에 30억을 들여 진로를 개설해 줬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고 이게 나중에 산업단지가 진척이 안 돼서 이 사업 인가가 취소되게 되면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신영국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앞에 질문하고 차이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저는 역으로 고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고 후보도 같이 저와 마찬가지 6년 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 후보는 6년 동안 산업단지 한 평 조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산업단지 한 평 조성하지 않고 또 제 있을 때 산양인농공단지, 영순인농공단지 또 신기 일반산업단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산양농공단지는 아직 반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영순도 아직 미분양 상태가 일부 있습니다. 또 신기 일반산업단지도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 후보께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의욕을 갖고 봉용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지역 발전시키겠다고 노력을 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회사의 어떤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기 후보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살리는 데 윤활유를 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1조 2천억을 확보하여
시장 직속의 자영업자 상생발전위원회를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불평등 해소와 대규모 온천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활성화와 대기업 또는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대규모 온천타운과 불가마,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용인시의 노블 카운터보다도 더 나은 시설, 더 훌륭한 시설을 하여 노후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일자리 2, 3천 개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로 공영도매시장 유통단지와 경매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제값받고 농산물을 팔고 주말 장터를 곳곳에 만들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농민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박인기가 시장되면 100%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경교육의 질 향상과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생 전원 무상급식 실시와 중고생 신입생 교복, 학교 보안관,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 지역대학 육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학교 체육과 올림픽 종목을 확대 지원하고 체육부회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통합과 지방분권의 시정을 전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시민들을 섬기는 문경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공약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은 공약 내용에 한정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윤환 후보 질문해 주시죠. 30초 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박영규 후보님, 우리 행안부에 우리 특별교부세 확보할 때 이렇게 연락도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아주 많이 확보해서 혜택을 잘 못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영기 후보 답변하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의 공약 제 1번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모두 말을 해왔지만은 현재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는 형편없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바로 돈입니다. 제가 예산도 많이 따와야 되고 그 따온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그들과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컨대 시설이 부족되면 시설 지원, 운영비가 부족되면 운영비 지원, 상품비가 부족되면 상품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절차는 그 상인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하여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가는데 윤활유를 쳐겠습니다. 네, 고윤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공약 중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골프장을 문경 시민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공약이 골프 안 치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영기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는 어차피 이 모든 직업이라든지 직종이 다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골프를 치는 인구가 우리 문경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있어도 우리 지역민들이 크게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육성할 겸 적어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 골프장을 이용할 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골프장과 협의를 하고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문경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골프장과 협의를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영국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우리 박 후보께 묻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문경 온천수를 이용한
대규모 휴양타운 조성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문경 기능성 온천을 적자라는 이유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의 견해가 타당한지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온천 매각을 한 것은 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온천이 적자라서 매각을 했다는, 그러면은 어디 문경시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문경시는 국가기관입니다. 예컨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은 다소간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민영화시켜 놓고 지금 현재 제2의 온천이 허가가 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다시 대규모 온천 타운을 만들어서 지난날에 우리 문경시의 관광을 이끌었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시절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찜질방이라든가 또는 불가마 이런 거 한 1000여 명씩 들어갈 수 있는 크나큰 시설을 만들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인구의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노후 휴양단지를 만들어서 돈 많은 노인들도 와서 있게 하고, 또 그에 따른 가족들도 많이 오도록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늘려가서 지역경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하나뿐인 기능성 온천이었습니다. 그 기능성 온천이 민간에 매각되고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박 후보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노휴양타운의 범주 안에 지금 폐쇄된 기능성 온천의 부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영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답변 시간이 1분입니다. 예. 우리 문경 중탄산 온천수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온천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경의 자랑거리기도 하고요. 신 후보께서 말씀하신 기능성 온천 반드시 해야죠. 예, 대규모 온천타운을 만드는 가운데 물론 기능성 온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기능성 온천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고윤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저는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과 물류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이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보은회관과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복지문경을 건설하겠습니다. 장학기금 200억 조기 달성과 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 실험 전용 훈련장, 국제규격의 테니스장을 건립하여 글로벌 스포츠도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삼북 돌리네 습지 개발,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명품 관광도시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각종 대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문경시를 4개권으로 나누어 균형개발로 함께 잘 사는 문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공공기관 대형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과 점촌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 LH 행복주택 200호 건립 등 예산 9천억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문경의 미래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현국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죠. 30초간입니다. 제가 저녁에도 고 후보 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그 구체성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한 100만 평 규모의 공단 조성 계획을 얘기했는데 지난 6년간 단 한 평도 만들지 않은 걸 감안하면은 4년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환 후보 답해 주시죠. 1분 30초간입니다. 2012년 4월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신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87%였습니다. 보상을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한 평도 조성하지 않았던 얘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건설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을 하고 현재 분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분양은 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양 제2농공단지는 사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기는 환경오염에 저촉이 되어 오염 되지 않는, 오염 없는 기업체만 이게 유치하게 돼 있어서 아주 기업 유치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에 크게 영향도 없는데 그때 좀 미리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공단을 준공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리고 나머지 영순 2 가은 제2농공단지는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신기 제2 일반산업단지도 올 연말까지 분양을 끝내고 추가로 10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수도권의 첨단 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영국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신기 이 산업단지 180억을 들여서 제가 기체까지 내고 해서 땅을 매입하고 국비 200억을 확보해서 조성을 해서 다 했는데 제가 준공을 안 했다고 그것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30만 평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문경에 30만 평 규모 할 만한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바랍니다. 네, 고윤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신기 제1반산업단지 사업비는 총 573억입니다. 국비가 198억이고 시배가 375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채가 210억이고요. 사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 13%가 이 보상이 안 돼서 이 보상 치료제는 정말 우리가 땀 흘리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를 정말 밤낮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경상북도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상을 받고, 그 현재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계속 공장이 들어서고 해서 앞으로 이 신기 이 산업단지가 문경 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기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30초간입니다. 이제 고윤환 후보 여러 가지 그 공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농가 소득 증대로 농민들이 그 행복한 그 환경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농민들 생산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특히나 생산해 놓으면 또 유통기다를 팔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줄 작정입니까? 네, 고윤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네. 30초 드립니다. 요사이는 이제 6차 산업시대라 그럽니다. 1차는 생산, 2차는 가공, 3차가 유통인데 우리 박영기 후보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생산비를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데 현재 인건비며 농기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금년도만 해도 예년보다 훨씬 많이 농기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토라든가 이런 농업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공입니다. 지금 요새 식품위생법상 개별 농가에서 가공을 하면 판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 시설, 가공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유통입니다. 특히 개별 농가가 유통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통도 저희가 생산자 조합 그리고 농축협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대형 유통망과 연결케 하고 그리고
아울러 또 TV 홈쇼핑도 해서 이 판매에 좀 더 덜 고생하는 그런 문경 농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기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차 산업을 육성한다 하는데요. 6차 산업이라 하는 것이 생산부터 가공까지 판매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농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산부터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게 규모화가 안 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고요. 네, 끝으로 고윤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농가가 개별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결국 농가가 할 수 있는 게 생산 쪽은 농가가 해야 되고 문제는 일부 대농들은 가공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영세한 점입니다. 그래서 가공 쪽을 저희가 이 시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가공할 수 있는 플랜트 시설 대대적으로 좀 갖출 생각입니다. 아울러 가공 능력이 되는 생산자 협회나 혹은 농협, 축협에서 이 가공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습니다. 사실 또 가공을 해놓고 나면 전국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용을, 수요자로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문경 특산물 광고를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다른 후보를 지정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6분입니다. 먼저 박영기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신형국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시장직을 2번이나 하셨죠. 예. 2번을 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 시민의 신임을 얻고 시장이 됐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고 오늘 우리 시민들 동의도 없이 시장직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나섰고 다시 또 지금 이제 시장에 출마를 하시는데 이거 정말 좀 저는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오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나오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했고 또 지금도 여러 번 제가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추진하고 있던 문경시의 최대 현안 과제가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였습니다. 문경시장으로서 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이것을 더 잘 발전시켜서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국방부, 중앙부처, 국회 여러 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문경시장이라는 직함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더 큰 문경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고 그때 국회의원은 출마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충분한 동의를 득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제가 출마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헝클어지고 잘못된 문경시의 오늘의 현실을 제 스스로 마무리를 할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박영기 후보님 예. 질문 더 해주셔도 됩니다. 신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시장 되시면 또 중간에 사퇴하실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이제 그 소명으로 받들여서 시민 여러분들을 정말로 잘 섬기고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현장을 달리고 또 지역 발전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하면서 문경에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우리 자랑스러운 문경이 정말로 잘 발전하는데 저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이번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고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고 지나치게는 문경 살리겠습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시민 여러분에 다가가고 있고 매일 저녁마다 유세 때도 많은 분들이 유세장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하면서 문경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호소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고윤환 시장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고윤환 시장이 6년을 하시면서 많은 사건들이 나왔는데요. 온천 매각 민영화, 그다음에 시청 현관에서 시민이 분신 자살 사건이 있었고, 또 영순 안심배추 부도 사건, 문경시 체육계 공금 횡령 사건, 또 인사비리 관련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SNS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있어서 심지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는데, 이거 시장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체육회 말이죠. 체육회는 아마 당시 시장의 측근인 사람이 공금을 질문을 조금 횡령했는데, 이렇게 줄여주십시오. 네. 그 횡령 횟수가 한 번에 거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었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고, 또 시청 현관에서 분신 자살한 사건. 이건 정말 우리 민원이 왔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났다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이면은 우리 시민들을 정말 위해서 일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문경시에 와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가 그게 관철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시민들이 이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윤환 시장 어떤 책임을 한번 져봤습니까? 이렇게 네, 답변을 하시죠. 네, 문경시 체육회 그 공금 횡령 사건은 2016년에 발생이 돼서 그리고 또 2017년에 또 인출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항을 그날이 날짜도 기억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오후 늦게 보고를 받고 바로 그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은 엄중 조치를 했습니다. 부회장은 바로 사임 처리하고, 당시 과장은 사직 처리, 그 당시 새로 얼마 되지 않은 사무국장은 감봉 조치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완벽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이 지금까지 횡령된 금액을 다 채워서 현재는 체육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분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윤환 후보 주도권 순서입니다. 총 6분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질문과 답변을 1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신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방송국 선거 토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일단 선고를 받고, 또 나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총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 추징금 1억 4,700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선고유예와 추징금 1억 4,700만 원이 받고, 또 당시 공무원, 돈을 전달한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추징금 1억 4,700만 원은 납부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무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안동현 씨 방송 토론인데 업무 추진비 문제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상대방 반론도 있었는데 그것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방송 토론의 경우 상대방 반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설사 진실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그 부분에 1억 4,700은 우리 문경시의 억울한 재판을 받으니까 당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문경시의 평산시 일가들이
신현국이 살리자.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557명이 뭐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저 모르게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2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은 이것은 충분히 일가들이 모르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 1억 4,700엔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하고 바로 국고에 납부했습니다. 네. 2012년도에 인사비리로 2015년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재판에 참석하라는 법원의 송장을 받지 못해 재판을 열 수 없게 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선고유예 확정 2년이 지나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신영국 후보 본인 스스로 양심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1분 이내로 답변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후보께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급 승진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하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것에서 감사원 경고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금경에서 그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끌고 그것을 1심 유죄 판결하고 지금도 고 후보께서 인사비리라고 하는데 고의성 없었고 대가성 없었다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인사균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이 이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했고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억울합니다. 고의성 없었습니다. 대가성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이익 준 것도 없습니다. 본인도 인사 승진시켜서 감사하다. 6개월 남은 사람 택고라도 바꿔주고 있다 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뿐이고 경미한 인사균형을 제가 잘 몰라서 그 규정을 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양심적으로 참 지금도 그리낌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함창 주공 아파트를 두고 당초 문경에 건립하려 했으나 고윤환 후보가 거부해서 함창으로 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함창 주공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난 것은 신흥국 후보 재임 시즌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신영국 후보가 세계군인체육대 유치 신청 때 함창에 들어서는 LH 아파트를 제2선수촌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고 후보께서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함창의 LH 아파트 승인 난 게 우리보다 먼저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세계군인체육대를 앞두고 우리가 흥덕 소방서디에 600세대에 대한 도면과 함께 세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아마 고 후보께서 LH 측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양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함창에 승인 났던 것이 무산됐던 것이 흥덕 소방서 뒤편에 아파트가 무산되면서 다시 이 상주의 그 당시 성 시장께서 그것을 재추진하는 바람에 함창에 아파트가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흥덕지구에 성수천 아파트 600세대가 들어섰다면은 함창의 아파트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께 무산되기 때문에 점천 함창 지역에 대한 수요를 LH에서 인정하고 함창의 아파트를 재승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은 우리 문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문경 지역에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신영국 후보의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총 6분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답변과 질문이 되도록이면 1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고윤환 후보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몇 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2016년 2월부터 문경시 체육회 공금 보조금이 토탈 합해가지고 총계가 6억 5천이
그 당시 상근 부회장 되는 고모 씨 때문에 6억 5천이 횡령이 되는 전대미문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해서 당사자는 구속이 됐지만은 당사자 외에 아무도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아까 고부께서 몇 분 얘기는 하셨지만은 납득이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017년 2월 28일 정기총회가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감사를 했는 주체가 회장, 시장 본인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인지한 게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도록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금횡령 사건을 보고받고 그날이 금요일이지만 제가 바로 공휴일 기다리지 말고 고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아울러 체육회 또 상임 부회장도 새로 바로 선임하고 그리고 지금은 체육회가 돈을 지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통지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이 체육회는 알다시피 시장은 명예직 회장이지만은 민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자체에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회 행사 때는 회의 때는 제가 사회를 보지만은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떻게 그 감사 결과를 못 챙긴 게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해하는 면은 있지만은 현재는 사전에 어떤 네. 계획을 했다 마무리 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17년 2월 28일 날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다고 한 날짜가 언젠가 아십니까? 2017년 4월 17일입니다. 2017년 4월 17일이 무슨 날이냐? 동일건설 부도난 날입니다. 동일건설이 부도가 나자 그날 당일 날짜에 문경시 체육회에서 문경시 체육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대제보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2017년 2월 28일 총회 할 때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전전긍긍하다가 4월 17일 부도가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당일날 고소를 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자꾸 그 조치 부분에 대해서 고부께서는 무슨 직원 책임하고 어떻게 했다 해야 되는데 정관 28조를 보십시오. 체육회 정관 28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장, 시장은 네, 마무리. 시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회장, 시장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밑에 사람한테 자꾸 미루고 그럽니까? 네, 고윤환 후보 대답해 주십시오. 네, 2017년 2월 달에 체육회 정기총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알다시피 그 감사 보고가 있고 또 감사는 순수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고받기는 아마 그걸 인지한 사람이 아마 그 당시 체육회 제일 빨리 인지한 사람이 체육회 사무국장, 그 당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을 또 우회적으로 누굴 통해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바로 고발 조치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후에 엄중하게 또 경찰에 이 체육회에 대해서 또 조사를 받고 그 현재는 답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은 이 원인 제공자가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짧게 질문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7년 2월 28일이란 결산서에 보면은 600만 원에 대한 이자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600만 원 이자 손실 부분이 결산서에 있습니다. 결산서를 총회를 지휘하면은 결산서 내용 600만 원의 손실이 있는 것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결산서에 이미 600만 원이라는 게 그전 2016년 4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에 손실이 있는 것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회장이 그것도 모르고 총회를 했고 몰랐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금전이 보전이 됐다. 6억 5천이 보전이 됐는데 6억 5천 보전된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금을 냈다면 그건 기금을 낸 것에 새로운 기금이고 어떻든 6억 5천의 횡령은 아직도 여전히 횡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듣고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이라든가 사과도 없이 이 직원 탓하고 밑에 탓만 하는 고 후보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고 후보 본인 아니십니까? 네, 자꾸 책임 하는 말씀은 좀 지나치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횡령 부분은 횡령 때문에 지금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도권 토론까지 끝이 났습니다.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문경 시민이 70여만 주, 문경 씨가 1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한 문경 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문경 씨가 임원진 구성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이 1년 넘게 보류돼 주주인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업무를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고윤환 후보 말씀해 주시죠. 문경 관광개발 주식회사는 폐광으로 문경 경제를 살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광주의 최대 주주가 문경시입니다. 저희가 80억 준 10억을 투자해 한 12.3%의 대주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경시는 문광주 운영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이사진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저희가 주주총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이사와 이사감사는 모두 공모를 해서 아주 전문 경영인으로 뽑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5월 말에 이 법원에서 현 대표이사의 가처분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이 사항은 수습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영국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우리 시민주는 정말 우리 문경 시민의 자존심이고 많은 문경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문경시가 최대주주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어떻든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든 개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어떻든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가 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주 자체 스스로 어떻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되고 또 시민들에게 최대 혜택이 가도록 시가 협조를 하고 또 시민주 모든 관계자들이 해서 시민주가 출발할 때 그 목적대로 시민주에게 이익과 가고 지역 발전의 보탬이 되는 정말 이 시민주의 정상화가 하루속히 시급한 과정이고 저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박영기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시민주는 70만 주 시민의 시민의 주인입니다. 최대 주주인 문경시가 집행부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주들의 맡기면 될 일을 공연히 문경시가 관여해가지고 이런 문제와 갈등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적자시에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다가 흑자로 돌아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이전 투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최대 주주인 문경시가 70만 주의 시민들에게 운영권을 돌려주면 됩니다. 문경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공통질문입니다. 문경은 시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집중된 점촌 5동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문경읍을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돼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점촌 구도심과 소외된 읍면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드립니다. 먼저 박영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흥덕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흥덕 지역의 도심 재생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서 뒤편에 토지 규제를 풀어서 개발을 시키겠습니다. 모든가 흥덕의 문화시설도 더욱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차역과 철길을 옮기겠습니다. 읍면동에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윤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제가 시장 취임 후에 읍면동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가은, 산양, 삼북, 동로, 농암 마성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400억이 투자되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영순과 호계에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또 권역별 마을 만들기 사업이 현재 75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암에서 산양 간 도로가 지난 9월에 개통됐고 호계에서 불절 간 도로도 현재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 산업단지에서 소방서 뒤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점촌 5동 하신에서 오전 2지구까지도 도로를 뚫어서 도심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40억을 투자하여 흥덕에 LH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을 합니다. 아울러 흥덕 종합복지사회관도 건립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네, 끝으로 신영국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1분입니다. 전체 성적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균형 개발입니다. 이 흥덕동에 대해서는 흥덕동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소방서 뒤편에서 지구 단위 지정을 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점촌동하고 시가지 중심에서는 제2민원실을 설치해서 모전 그 사무소와 동등한 위치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모전의 경우는 모전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전천을 재정비하고 또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관광과 농업과 이런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읍은 문경읍대로, 마성, 가은, 농암은 농암대로, 또 호계, 동로, 삼북, 산양, 영수는 영순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해서 지역 균형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문경 지역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 간의 편가르시기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분열되어 왔습니다. 후보께서 문경시장이 되면 분열된 지역 민심을 어떻게 포용하며 화합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먼저 고윤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능력과 양심에 따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리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기업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문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편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시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지역에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언론인들이 저보고 기사거리가 없을 정도로 심심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보니 좀 과열되고 있습니다. 서로 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얼굴을 붉힌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웃 사촌입니다. 같이 살아갈 우리의 이웃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시정을 제가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영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갔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렀지만은 선거를 하면서 이제 내 편으로 갈리면서 서로 이렇게 섭섭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면 제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서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부터 함께 풀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숙제, 문제를 이 시장이 중심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항상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어느 위치에서나 열린 행정 또 시장문을 활짝 열어놓고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늘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발전된 문경 함께 또 지역이 흩어지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화합하는 문경시 만드는데 저 스스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박영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선거로 인해서 신구 회장들의 일탈 행위로 우리 시민들은 두 갈래 세 갈래 폐갈림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합 방안은 간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기가 시장이 되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박영기는 어느 누구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문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문경 시민 모두를 위해 일할 사람입니다. 기호 1번 박영기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문경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하시면서 못다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윤환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문경시 예산 9천억 시대를 활짝 열어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문경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문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6년간 저를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 여러분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문경에서 새마을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시켜주셨기에 오늘의 저 고윤환이 있습니다. 문경이 제게 준 큰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가 그렇고 시대의 정신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합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문경을 재창조해 갑시다. 모든 것이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말보다는 행동, 실천만이 중요합니다. 3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 운동본부가 좋은 후보로 선정한 저 고윤환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9천억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희망 문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영국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역시 이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신현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문경 발전시키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문경 잘 살게 하겠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국군 체육부대를 유치하는 그 자세로 한체대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하여 문경의 새로운 역사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산업, 첨단산업도 유치해서 중부 내륙 고속철도에 대비하겠습니다. 농민시장이 되어 1등 농촌 다시 만들겠습니다. 사과 공판장, 오미자 유통공사 건설하고 한우 사료값 인하하고 무가 축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쌀의 경우 상토 대신에 육묘로 지원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온천 활성화, 영상문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문경의 관광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시장이 되어서 교육경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도 늘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 완료하고
어르신들 저희 친부모처럼 모시는 복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복지 예산 늘리겠습니다. 흥덕동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지역균형개발 이루겠습니다. 모전천 재정비하고 단산터널 조기 개통하겠습니다. 공무원만 잘 사는 우리 문경이 아니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문경 모든 시민이 잘 사는 세상 문경 만들어야 됩니다. 또 서민시장 돼서 문경의 구석구석을 다니고 시민과 소통하는 저 신영국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문경, 살기 좋은 살만나는 문경 저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영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역시 이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지방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중앙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박영기가 시장이 되면 예산 1조 2천억 확보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 완연되어 있는 폐갈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오랫동안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어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안 문제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직접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결국 이번 문경시장 선거는 무능하고 실패한 시장들과 새로운 희망의 시장의 대결입니다. 무능하고 폐갈림이나 하는 구태한 시장들을 심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경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투명한 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박영기 문경지방정부도 기필코 성공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시장 후보 기호 1번 박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문경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경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리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이 토론회 뒤에는 이번 토론회의 초청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초청 외 후보로 분류된 기호 7번 무소속 권칠경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만 생각하는 문경의 진정한 일꾼, 문경의 트럼프, 문경시장 후보 기호 7번 권칠경입니다. 문경 시민 여러분, 우리 문경은 지금 도청 이전 중부 내륙 철도 개통을 앞두고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폐강 이후 계속해서 줄었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부자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문경에서 생산되는 쌀, 사과, 오미자, 버섯, 양파 등 모든 농산물을 전량 수매해 가공하고 유통하는 시설, 문경 농산물 유통 가공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농사를 마음 놓고 짓고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별로 소규모 직판장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과 제철, 나물들을 소규모 읍면 직판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농민이 시내까지 가서 판매하는 불편을 없애고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매 도시를 비롯한 관광객 도시민들의 안전한 농산물을 전문 직판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축산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처럼 축산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문경의 많은 산지를 활용해 문경시에 흩어져 있는 축사들을 입주하게 하고 신구 축산농업인들의 이곳에서 자유롭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와 농업 인력의 감소에 따라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시민, 외국인 등이 참여하게 하고 이들도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기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로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의 대표 음식 개발과 흥덕과 모전의 먹거리촌을 만들겠습니다. 문경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버섯, 한우, 한돈, 오미자 등을 이용한 문경 음식 대전을 개최, 요리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문경 항토 음식 먹거리 개발팀을 만들어 문경 대표 음식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팔도 진미타운을 흥덕 전통시장까지 연결하고 모전 코하루 아파트 앞에 새로운 먹거리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는 문경 경제의 활력소인 공편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친환경 정경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키겠습니다. 문경대학교를 적극 지원해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대학 젊은이들의 문경 시내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시내에 기숙사와 평생교육센터를 짓고 365일 반나절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급식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 늘려 더 좋은 교육 환경 만들겠습니다. 문경 곳곳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고개를 확 뚫겠습니다. 동로 단양간 별제터널, 문경 동로 간 유목터널, 문경 고요 삼북 석봉강 다산터널, 영순 마령 상주 사별간 폐강교를 건설하겠습니다. 또 경천댐과 점촌 시내 앞 송진소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관광 출렁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배를 띄우겠습니다. 특히 문경 인근의 상주, 함창, 상주, 이안, 예천, 용궁 일부를 문경시로 편입해 점촌 시내 광역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경 시내 경로당을 주거지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고 5호 담당제를 실시하여 동네 5가구를 한조로 묶어 책임자를 두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그들의 소중한 자산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시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시내의 밤마다 불법 주차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상황을 없애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어느 시민과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크게 없는 대부분 시민들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경시의 진짜 주인입니다. 시장의 역할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들이 잘 받들고 열심히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의 경험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원하는 것을 받들 줄 아는 겸손한 시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천하는 감성이 풍부한 시장,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전솔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도청 시대를 문경 중심의 시대로 대한민국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우리 문경을 문경 우선주의 문경의 트럼프 근칠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